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인생 네컷, 샐러디. 확장 전략 파헤치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오랫동안 해온 아재 유저로서 스타에서 이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묻는다면 멀티를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손이 빨라야 한다거나 컨트롤이 좋아야 한다거나 게이머들이 즐겨 쓰는 전략을 빨리 습득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20년이 넘게 하다 보니 아재들 간의 대결에서는 그런 피지컬보다는 멀티 많이 먹고 물량 쏟아내는 게 제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멀티를 먹는 것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생더블을 했다가 허무에게 질 수도 있고 너무 조심하다가 배째는 상대를 만나면 한순간에 자원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요행을 바라면서 몰래 멀티를 했는데 완성되자마자 발각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멀티를 펴는 게 좋은지 매번 고민하고 배팅해야 하는 게 아직도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매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에서는 멀티 먹는 전략을 잘못 짜면 1패가 늘어날 뿐이지만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 전략을 잘못 짜면 그대로 나락입니다. 멀티 하나하나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아주 신중해야 하죠. GS25, 스타벅스, 올리브영, 파리바게뜨, BBQ 같은 대기업 브랜드들이 아무 자리에나 멀티를 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단계의 투자 심의도 거치죠. 대기업 브랜드 매장 하나 창업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브랜드 파워도 있겠지만 매장이 나갔을 때 실패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8년 초 한개였던 매장이 불과 5년 만에 400개가 넘는 멀티를 먹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코로나로 인해 시장의 20%가 망해 나가고 공실이 범람해서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 상권이 태반인데 이 브랜드는 남들이 망해 나가던 그 시기에 오히려 2배, 3배 성장하면서 입지를 굳혔죠. 그것도 전국 주요 상권을 위주로 매장을 늘렸으니 배짱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또 하나의 브랜드가 유사하게 숫자가 늘었는데요. 전체 외형이 커 나가는 모양은 비슷했지만 위 브랜드와는 또 다른 멀티 전략을 가지고 몸집을 불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주인공, 인생 네컷과 샐러디가 전국을 맵으로 어떤 식으로 멀티를 늘려왔는지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두 브랜드를 선정했는지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유행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유행을 타는 브랜드는 있지만 매장 수 기준으로 어떤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확산 속도가 꺾이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 3, 4년 차부터 오히려 탄력을 받아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두 브랜드는 확실히 2-3번 정도의 허들을 넘어서 전국구 브랜드로 발돋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 허들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 전국 매장 수 기준으로 처음 10개, 그리고 다음 50개, 다음 400개, 다음 1300개, 다음 3000개, 마지막으로 10,000개 이상 이런 순으로 매장이 늘어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단계들마다 넘어야 할 숙제가 있죠. 처음 10개 내외는 간을 보는 시기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니 매장을 몇 개 늘리기는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라 해도 이 단계에서 많은 포기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일이니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요즘은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서 일부러 확장을 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전체 가맹본부가 100개라고 하면 81개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마음먹으면 50개 전후로 매장이 늘어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이 맡으면 100개, 200개까지도 늘어나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 시장의 판단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 매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매장이 잘 되지는 않는 거죠. 이때쯤이면 전체 브랜드의 성장률이나 매력도도 측정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평가받는 거죠. 만약 이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브랜드가 운영되었다면 다시 한번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관리자라 해도 사람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장이 많아지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요. 남은 19개 중에 13개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다음 400개 정도가 되면 다시 정체가 찾아오는데요. 이쯤 되면 브랜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소비자들이 어디선가 들어봤다고 인지하죠. 그런데 왜 400개 정도냐면 우리나라에 매장이 나갈 만한 크고 안정적인 상권의 수가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상권의 수는 이보다 더 많지만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권만 고르면 400개 정도인 거죠. 여기서 매장을 확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점점 매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은 6개 중에 5개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점차 매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업황이 안 좋더라도 브랜드 파워로 밀고 나갈 자신이 있다면 최대 1300개까지 매장을 늘리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달한 상권 수가 딱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정도가 할 수 있는 선택이죠. 소수의 브랜드만 이 단계를 통과합니다. 0.7% 본부에만 해당하죠. 그러다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 특수상업지, 역사 내, 학교, 회사 등 입점할 수 있는 상권의 자유도가 높은 아이템들은 여기서 3,000개를 바라보고 늘어납니다. 특히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달한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에도 입점할 수 있는 모델만이 이런 초확장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편의점과 제과점, 치킨, 커피, 학원, 주유소 같은 업종에 몇 개 브랜드밖에 없죠. 이런 브랜드들은 어딜 가나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시장 장악력이 대단한 브랜드들이죠. 다시 인생 네컷과 셀룰기로 돌아와 이 두 브랜드는 이제 400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웬만한 주요 상권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된 거죠. 두 브랜드는 각 업종을 대표하는 선도 브랜드인데 이 컨셉을 따라하는 미투 브랜드들도 생깁니다. 여기서 전체 업종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같이 어려운 길로 들어설지 탄탄한 브랜드 파워로 도자청정할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 보유 여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개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브랜드가 어떤 지역으로 멀티를 먹으면서 커왔는지 집계해보죠. 유행인 브랜드가 늘어나는 지역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 꼭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상권의 유행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네컷을 먼저 살펴봅니다. 2017년 시작하여 2018년 초까지만 해도 한두 개 매장이던 이 브랜드는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까지 약 40개 정도의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폭발적인 동력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이 아이템 괜찮은데 정도의 반응이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템은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권,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드는 데 비해 셀프 스튜디오라는 아이템은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소용돌이의 한 중간에서도 반기마다 50개 이상의 매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22년 3, 4월에는 상권으로 돌아올 수요까지 계산에 들어가면서 반기에 100개 이상의 매장이 늘어나고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시도별로 늘어난 증가 추이를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매장이 분포하고 있고요. 23년 2월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9.3%가 경기도, 19.2%가 서울, 그 외에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대구, 강원 등 지방에도 일정 비율로 매장 분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생 네컷의 멀티 먹는 순서가 재미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초기에 지역 중심 상권을 타깃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한두 개 매장씩 늘어나다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도 하나 둘 매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20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브랜드가 확장될 때 경기도 수원, 대구 달서와 북구, 전남 순천, 서울 마포, 부산 진구 등에서 매장이 늘어납니다. 이때도 서울 경기 집중보다는
전국 동시에 매장이 늘어나는 편이죠. 그런 분위기가 약 2년간 유지되면서 지방에서도 눈에 띄는 브랜드로 발돋움했습니다. 두 번째로 샐러디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네컷과 마찬가지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30개 내외의 소형 브랜드였던 샐러디는 코로나 이전까지 80개로 늘어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전국구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매장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시작하자 20년 하반기부터 매장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로드숍 외식업종 경기가 하락세일 때 유일하게 증가하던 배달 시장의 유행에 올라탈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했고, 점차 증가하는 채식, 샐러드에 대한 수요 증가가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의 매장 수를 가지게 됐죠. 시도별 매장 증가 추이는 인생 네컷과 사뭇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 위주로 대부분의 매장이 집중됐기 때문이죠. 또 지역별로 증가율의 차이가 나던 인생 네컷과는 달리 서울 경기의 증가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지역별보다는 전국적인 샐러드 열풍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죠. 최근 집계된 자료를 보면 서울의 40.9%, 경기의 27.5%로 70%에 가까운 매장이 서울 경기에 밀집해 있고, 인천까지 보면 매장이 분포하는 1, 2, 3위 지역이 모두 수도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역 단위로 보면 서울 중구, 강남, 영등포, 마포, 서대문, 경기, 안양, 성남, 용인, 고양 등의 매장이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브랜드가 증가해온 발자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멀티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코로나 기간 오히려 좋았던 몇 안 되는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각 브랜드의 컨셉과 경쟁력으로 몸집을 불렸죠. 두 브랜드 모두 비교적 작은 매장, 적은 창업 비용의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프 스튜디오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두웠던 시기에 소소한 즐거움과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줬고, 샐러드는 배달의 유행과 건강을 챙기는 식문화 트렌드와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두 브랜드의 멀티 전략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생 네컷은 지방에서 출발해서 지방 주요 상권을 하나둘 점령하면서 서울 경기로 진격한 반면, 샐러디는 서울과 경기에 매장을 집중했죠. 세부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매장이 많은지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샐러디가 강남, 서초, 송파, 성남, 고양, 용인, 수원 등의 매장이 집중된 반면, 인생 네컷은 수원, 종로, 화성, 송파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광주 광산, 부산 진구, 강원 원주 같은 지역 상권들에도 매장이 분포합니다. 지역 이름만 듣고도 왜 이런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답은 각 브랜드의 주력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샐러디의 타겟 고객층은 누구일까요? 아마 제1 타겟은 직장인일 겁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회사원들이 주요 고객이겠죠. 그러다 코로나가 찾아오고 배달이 유행하자 주거지로 눈을 돌렸을 겁니다. 집에서 샐러드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점차 자연스러워지면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배달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강남, 영등포, 성남 같은 직장 밀집 지역이 상위권에 있고, 고양, 용인, 수원 같은 주거 밀집 지역도 늘어났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소득이나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매장이 늘어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가 비싸서가 아니라 채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소득 소비 수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 인생 네컷은 누가 고객일까요? 아마 10대와 20대가 주력이고 이들이 밀집하는 주요 상업지가 대상이 될 겁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에는 모임이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죠. 또 사진이라는 특징을 생각해보면 관광지나 복합몰처럼 특수한 경험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직장이나 집 주변은 아닐 거라는 거죠. 상업지와 관광지일 겁니다. 그러니 서울과 경기 주요 상권에도 매장이 많기는 하지만 각종 모임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지나 관광지에도 수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더 자세한 입지까지 분석해보면 같은 강남, 수원이라고 해도 샐러디와 인생 네컷의 입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은 두 개 유행하는 브랜드의 매장 증가 지역을 분석해서 브랜드 특징과 멀티 전략을 읽어봤는데요. 똑똑한 브랜드일수록 이런 특징이 잘 보여야 정상입니다. 성격이 모호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샐러드의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 셀프 스튜디오는 얼마나 지속될지 하는 지속성의 판단은 다른 분석 기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브랜드나 업종 단위로 다음 기회에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랜드의 확장 전략, 상권 나가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